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연기금 꼭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연기금 수급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동학개미 운동 이후 2020년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연기금은 폭탄 매물을 던지는 악의 축,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상반기 이후 최근까지 30조 원 넘는 폭탄 매물을 던졌죠. 특히 2020년 하반기, 2021년은 아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기금 수급은 존재감이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음. 예. 자, 그래서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통 안 해왔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연기금 수급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연기금 수급하면은 폭탄 매물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2020년 하반기 증시 폭등했던 이 과정 속에 연기금 수급을 보실 때 요거 전제를 하나 깔으셔야 됩니다. 연기금이라고 쓰고 국민연금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수급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020년 하반기 증시가 폭등하니 국민연금 기금 내에 국내 주식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폭탄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전에는 연기금이 든든한 언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연기금이 든든한 언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청색 선이 연기금의 수급인데, 2003년부터 해서, 제가 20여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누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연기금 수급이 2020년, 하반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그 시기,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폭탄 매물을 30조 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쏟아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지우고 보면요, 이 부분을 지우고 보면은, 어떠냐. 그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수급이 든든한 언덕이었습니다. 든든한 언덕. 뭡니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 든든한 언덕 말이죠. 자,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든 상승할 때든 연기금은 꾸준히 주식을 사왔고 증시가 흔들릴 땐 더 많이 사고 증시가 상승할 때도 꾸준히 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 수급은 그야말로 들쑥날쑥 이거 널뛰기를 했었죠. 자, 그랬던 이미지가 지금은 폭탄 매물의 이미지로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그 이유는요,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20여 년 전부터 해서 쭉 관찰해 보게 되면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높였어요. 단계적으로 높일 때 사회적으로 국민의 돈으로 도박질하는구나 이런 뉘앙스도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게 가야 할 길은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2016년에는 그 목표 비중이 20%에 이릅니다. 와, 엄청난 거죠. 10여 년 만에 10% 이상 한 자릿수 대였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2017년부터가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 19.2, 2018년에 18.7, 제법 깊게 줄어들었죠. 2019년에 18%, 2020년에 17.3, 21년에 16.8, 작년에 16.3, 지금은 15.9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 많이 고여놨던 그 주식들을 만약에 주식 시장이 상승하지 않았다, 하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팔아야만 되는, 비중을 맞춰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20년에 봤더니요, 목표치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이런 때는, 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시기입니다. 폭탄 매물 던지던 시기.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보니,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폭탄 매물을 이만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하니까 2021년에도 초과된 상태였고, 그게 이제 계속 매도를 하는 가운데 작년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목표 비중보다도 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초록색 박스 칠한 저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올해와 작년 목표지 비중보다도 주식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 오히려 매도하면 매도했지요. 사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왜 사야 될 텐데 왜 안 살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저렇게 괴리가 있다 그러면 샀어야만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산을 제가 쭉 해봤어요. 저만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현재 비중이 15.1%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건 대략 추정값입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3월보다는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높아진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5.9%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면 좀 사야 되지 않으려나? 그런데 2020년이나 21년처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도해요. 정말 얄밉게 확 파는 것도 아닌데 얄밉게 계속 팔아. 짜증날 정도죠. 자, 그런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게 사회적인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2025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65세 인구 이상 인구가 25% 이상. 초고령 사회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점점 들어오는 돈은 주는데 지급할 돈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라면은 이게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 팔아서 현금화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증시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올해는 15.9,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목표치로 해서 또 레벨 다운 되겠죠. 또 레벨 다운 되겠고, 또 레벨 다운 될 겁니다. 아마 10년 내에 한 자릿수 대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국내 이 국민연금 기금이 2030년대 후반 이때부터 꺾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40년이었는데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대략 10여 년 정도 뒤에 주식시장이 충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목표치보다도 지금 현재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안 사지? 이거 어차피 내년에 또 비중이 낮아지는데 억지로 맞춰봐야 내년 되면 또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억지로 사지 않고 너무 깊이 하락하면 그때 조금 사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면은 그래서 비중을 훨씬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고
예, 이러한 존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연기금 수급이 과거 2010년대처럼 든든한 언덕이었던 그 존재감은 이제 많이 퇴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10년 넘게,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연기금 수급 분석을 쭉 해왔는데 자료를 이제 버릴 때가 됐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다만 2020년 3월처럼 증시가 대폭락하면 그때는 사주긴 할 거예요. 예, 뭐 그때는 뭐 든든한 언덕은 아니고 그냥 좀 서포트? 예, 그렇습니다. 예. 연기금 수급 보실 때 이러한 특징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읽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